새벽 2시 30분. 고요한 집안에 낡은 시계 바늘 소리만이 따각따각 울려 퍼지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박순자가 반듯하게 앉아 있다. 75세의 그녀. 하지만 그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다. 치매 환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예리하고 집중된 시선으로 말이다. 순자가 속삭이듯 중얼거린다. 오늘도 오겠구나. 그녀의 손끝이 소파 쿠션 사이로 스며들어 무언가를 만진다. 작고 납작한 물건. 스마트폰이었다. 3년 전 돌아가신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휴대폰. 끽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순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다가 익숙한 발걸음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쉰다. 후, 오늘도 길었네. 이정미의 지친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려온다. 48세의 그녀는 15년차 중환자실 간호사로 12시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얀 간호사복 위로 깊은 피로가 묻어난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바라본 그녀의 눈에 어머니의 모습이 들어온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몇 시인 줄 아세요? 정미가 놀라며 묻는다. 순자가 일부러 흐린 목소리로 대답한다. 정미야 못 자겠어. 그 여자가 또 왔어. 정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진다. 또 시작이다. 어머니의 망상. 6개월 전 치매 초기 판정을 받은 후로 계속되는 이상한 말들 말이다. 엄마 아무도 안 왔어요? 문은 제가 잠갔고 방범창도 다 잠겨 있어요? 정미가 피곤함을 숨기며 말한다. 순자의 손이 떨린다. 아니야, 분명히 봤어. 내 서랍을 뒤지더라.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 순자의 눈동자가 잠깐 날카롭게 빛났다. 하지만 정미는 그것을 놓쳤다. 너무 피곤했고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미가 한숨을 쉰다. 엄마 그런 일 없었어요? 내일 병원 가서 약 좀 더 받아볼게요. 이제 자러 가세요. 정미는 어머니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침실로 안내한다. 순자는 순순히 따라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새벽 3시 순자의 침실. 삐걱 침대 스프링이 작게 운다. 정미는 어머니를 침대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준다. 엄마 푹 주무세요. 악몽은 잊으시고. 정미가 다정하게 말한다. 순자가 약하게 대답한다. 정미야, 엄마 말 믿어줄 수 있지? 정미의 가슴이 찡하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보는 것은 언제나 가슴 아프다. 그 누구보다 똑똑했던 초등학교 선생님 어머니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말이다. 네, 엄마 믿어요. 이제 주무세요. 정미는 어머니의 이마에 가벼운 키스를 하고 방을 나간다. 문이 닫히자마자 순자의 눈이 번쩍 떠진다.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닌 완전히 또렷하고 예리한 눈빛으로 말이다. 순자가 속삭인다. 미안해, 정미야. 하지만 널 지켜야 해.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 문에 귀를 댄다. 정미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 닫는 소리, 그리고 샤워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움직인다. 새벽 3시 20분 거실. 순자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거실로 나온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이다. 소파 쿠션 사이에서 휴대폰을 꺼내고 카메라 기능을 켠다. 오늘은 꼭 잡아야 해. 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드르륵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린다. 순자의 온몸이 긴장한다. 현관문 쪽에서 나는 소리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만지고 있는 소리다. 순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왔군. 현관 쪽을 향해 휴대폰을 겨눈다. 어둠 속에서도 화면을 통해 또렷하게 보인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여자의 실루엣이 나타난다. 한은숙 43세. 3개월 전부터 순자를 돌보러 오는 요양보호사다. 하지만 지금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다. 그녀가 올 시간이 아니다. 은숙이 속삭인다. 조용히. 은숙은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않고 양말을 신은 채로 집 안으로 들어온다. 순자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모든 행동을 촬영하기 시작한다.
휴대폰 화면에 빨간 녹화 버튼이 깜빡인다. 은숙은 거실을 지나 정미의 방 쪽으로 향한다. 정미의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안의 기척을 살핀다. 샤워 소리가 들려오자 안도하는 듯 숨을 내쉰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은숙의 손에 들린 것은 정미 방의 열쇠다. 그녀는 능숙하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순자가 충격으로 작게 중얼거린다. 순자는 거실에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다. 정미의 방 안에서 서류 뒤지는 소리가 들린다. 바스락바스락. 은숙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소리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방 입구까지 다가간다. 문틈으로 보이는 은숙의 모습을 촬영한다. 은숙은 정미의 옷장을 뒤지고 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 갑자기 샤워 소리가 멈춘다. 은숙이 깜짝 놀라며 움직임을 멈춘다. 순자도 긴장한다. 정미가 나올 시간이다. 은숙이 서둘러 서류들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온다. 순자는 재빨리 소파 뒤로 숨는다. 은숙은 현관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멈춘다. 무언가 이상하다. 은숙이 거실을 둘러본다. 분명히 누군가 보고 있는 느낌이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숨어 있다. 은숙이 천천히 거실을 살핀다. 소파 근처를 지나간다.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발각될 위기다. 그때 정미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린다. 은숙이 깜짝 놀라며 재빨리 현관으로 향한다. 신발도 신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간다. 현관문이 조용히 닫힌다. 순자가 소파 뒤에서 나온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다.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다. 녹화가 잘 되었다. 은숙이 정미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 서류를 뒤지는 모습까지 모두 담겼다. 정미가 방에서 나온다. 엄마? 혹시 깨셨어요? 순자는 재빨리 휴대폰을 소파 쿠션 사이에 숨긴다. 아니야.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 정미가 안도한다. 아, 그랬구나. 이제 주무세요? 정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순자는 정미의 방 쪽을 바라본다. 정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자신의 방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것을, 자신의 서류가 뒤져졌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순자가 작게 중얼거린다. 정미야, 위험해. 정말 위험해. 그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긴다. 은숙이 정미 방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새벽에 몰래 들어와 서류를 뒤진다는 것, 무언가 큰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꺼낸다. 동영상을 재생해 본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은숙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다. 이것은 증거다. 확실한 증거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정미가 믿을까? 치매 환자인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6개월 동안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해왔는데 순자의 마음이 무겁다. 딸을 지키고 싶지만 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을까? 새벽 4시. 집안이 다시 고요해진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밤새 잠들지 않는다. 혹시 은숙이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이 정미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순자가 다짐한다. 내가 지켜야 해.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라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의 일부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말이다. 새벽이 밝아온다. 순자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온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진실을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하루가 말이다. 순자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다. 치매 환자인 척 연기를 계속해야 한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 정미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말이다. 하지만 순자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이미 들켰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전 9시. 따뜻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든다. 박순자는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치매 할머니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현관 쪽에 예민하게 기울여져 있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지? 누가 왔나? 발걸음 소리가 현관으로 향한다. 문이 열리는 소리. 아, 은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미 씨. 어머님은 어떠세요? 순자는 뜨개질 바늘을 든 손을 멈춘다. 한은숙의 목소리다. 몇 시간 전 자신의 집에 몰래 침입했던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 어젯밤에 또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누가 집에 들어와서 제 서랍을 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매 증상이 좀 더 심해지시는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순자의 손이 뜨개질 바늘을 꽉 움켜쥔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목격했건만. 고마워요. 그럼 저는 출근할게요.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정미가 출근한 것이다. 이제 집에는 순자와 은숙만 남았다. 은숙의 발걸음이 거실로 향한다. 순자는 계속 뜨개질에 집중하는 척한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응, 괜찮아. 은숙이 순자 옆에 앉는다. 순자는 은숙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은숙은 평소와 다르게 조금 긴장해 보인다. 계속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한다. 10분이 지났을 때 은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다. 은숙이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순자를 힐끗 본다. 어머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은숙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다. 은숙이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과연 은숙은 화장실을 지나쳐 정미의 방으로 향한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소파에서 일어나 은숙을 따라간다. 정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서류 뒤지는 소리가 아니다. 뭔가 다른 소리다. 순자는 문틈으로 들여다본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진다. 은숙이 옷을 벗고 있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래 기다렸어. 김민수다. 정미의 남편이다. 그가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 순자는 몰랐다. 아마 뒷문으로 들어온 것 같다. 순자는 경악한다. 사위와 요양보호사가 불륜 관계라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정미의 침실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순자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녹화 버튼을 누른다. 이것은 결정적 증거다. 어머님은 잠들어 계시지? 네, 깊이 주무시고 계세요. 약 때문에 1시간은 깨어나지 않을 거예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약이라니. 은숙이 자신에게 준 약 때문에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자신은 그 약을 먹지 않았다. 두 사람이 정미의 침대에서 관계를 시작한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촬영한다. 정미가 알아야 한다. 자신의 남편과 믿고 맡긴 요양보호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30분이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고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요. 계획대로 하면 곧 끝날 거예요. 정미가 의심하지는 않겠지? 걱정 마세요.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순자는 더욱 집중해서 듣는다. 서류는 확인했어? 네, 어제 확인했어요. 생명보험 수익자가 정미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자의 눈이 번쩍인다. 생명보험 이야기다. 언제 바꿀 거예요? 다음 주쯤. 정미가 서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어. 어떻게요? 간단해. 다른 서류와 함께 슬쩍 끼워 넣으면 돼. 정미는 워낙 바빠서 자세히 보지 않을 거야. 순자는 소름이 돋는다. 정미 모르게 보험 수익자를 바꾸려는 계획이다. 수익자를 누구로 바꿀 거예요? 당연히 나지. 남편이니까 자연스럽잖아. 그 다음은요? 민수가 잠깐 침묵한다. 그리고 무서운 말을 내뱉는다. 그 다음은 알아서 처리하면 되지. 언제쯤이요? 3개월 안에는 끝내야 해.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거든. 무슨 문제요? 횡령한 게 들킬 것 같아. 빨리 돈을 마련해야 해. 순자는 충격에 빠진다.
횡령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미의 생명보험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생각해 두셨어요? 약으로 하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네가 주고 있는 그 약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 돼. 순자의 손이 떨린다. 은숙이 자신에게 주는 약이 사실은 정미를 해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어머님은 치매잖아. 누가 믿겠어? 오히려 어머님이 증인이 되어줄 거야. 정미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웃는다. 순자는 분노로 몸이 떨린다. 자신을 이용해서 정미를 해치려는 계획이었다. 보험금이 얼마였지? 10억이에요. 10억. 횡령한 돈 갚고도 많이 남겠네. 우리 계획대로 되면 그 돈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순자는 이 모든 대화를 녹화하고 있다. 결정적 증거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어머님은 괜찮은 거지? 약 먹고 잠들어 있는 거 맞아? 네, 확실해요. 그 약은 강력한 수면제거든요. 순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약을 먹지 않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다. 순자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는다.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잠든 신용을 한다. 5분 후 정미의 방문이 열린다. 민수가 먼저 나온다. 어머님 정말 깊이 주무시네. 네, 약이 잘 듣고 있어요. 민수가 뒷문으로 나간다. 은숙은 정미의 침실을 정리한 후 거실로 온다. 어머님 주무세요. 순자는 잠든 척한다. 은숙이 안도하는 것 같다. 은숙은 부엌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끝났어요. 계획 확인했고 다음 주에 서류 처리할 거래요. 상대방이 뭔가 말한다. 네, 어머님은 계속 잠들어 계세요. 약이 잘 듣고 있어요. 다시 상대방의 목소리. 3개월 안에 끝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들었다. 은숙이 다른 누군가와도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1시간이 지났다. 은숙이 순자를 깨우려 한다. 어머님. 어머님. 순자가 천천히 눈을 뜬다. 응? 잠들었나? 네, 깊이 주무셨어요. 약이 잘 듣네요. 순자는 속으로 분노한다. 자신을 약으로 재우려 했다니. 점심 준비할게요. 은숙이 부엌으로 간다. 순자는 이 기회에 휴대폰을 확인한다.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본다. 민수와 은숙의 불륜 장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대화다. 정미를 해치려는 계획, 보험금을 노리는 음모, 횡령 사실까지 모든 것이 담겼다. 점심시간. 은숙이 밥을 차려놓는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순자는 밥을 먹으면서 은숙을 관찰한다. 겉으로는 친절한 요양보호사지만 실제로는 딸을 죽이려는 살인자다. 식사 중에 은숙의 휴대폰이 또 울린다. 잠깐만요. 은숙이 전화를 받는다. 네, 저예요. 지금 점심 드시고 계세요. 상대방이 뭔가 말한다. 네, 오늘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다시 상대방의 목소리. 걱정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진다. 순자는 은숙이 여러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오후 2시. 은숙이 갑자기 말한다. 어머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와야 해서요. 응, 다녀와. 은숙이 나간다. 순자는 즉시 행동에 나선다. 정미의 방을 조사해야 한다. 정미의 방에 들어간 순자는 책상 서랍을 연다. 여러 서류들이 있다. 그 중에서 보험 관련 서류를 찾는다. 드디어 찾았다. 정미의 생명보험 증서다. 수익자란에 정미의 이름이 적혀 있다. 보험금은 정말 10억이다. 순자는 이 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다.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최근에 누군가 이 서류를 여러 번 본 흔적이 있다. 페이지가 조금 구겨져 있고 손때가 묻어 있다. 순자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한다. 정미의 통장 사본, 급여 명세서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새로운 보험 가입 신청서다. 아직 작성되지 않은 채로 있다. 하지만 수익자란에는 이미 김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다.
순자는 충격을 받는다. 민수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서류를 촬영한 순자는 서둘러 방을 나온다. 은숙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거실에서 대기하던 순자는 생각에 잠긴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다. 민수와 은숙의 불륜, 정미를 해치려는 계획, 보험금을 노리는 음모까지 모든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문제는 정미가 믿을까 하는 것이다. 치매 환자인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30분 후 은숙이 돌아온다. 다녀왔어요, 어머님. 응. 은숙이 가방에서 약을 꺼낸다. 새로 받은 약이에요. 이전 것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그 약을 받는다. 하지만 먹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은숙이 무엇을 시도하는지 알기 때문이다. 고마워. 순자는 약을 입에 넣는 척하고 물을 마신다. 하지만 약은 혀 밑에 숨긴다. 잘 드셨네요. 은숙이 만족스러워한다. 순자가 약을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후 4시. 은숙의 휴대폰이 또 울린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네, 약 잘 드셨어요. 지금 졸리워하고 계세요. 순자는 졸린 척한다. 서류는 언제 가져올 거예요? 민수가 뭔가 말한다. 네, 알겠어요. 그때까지 계속 약을 드리고 있을게요. 전화가 끊어진다. 순자는 더욱 확신한다. 이들이 자신을 약으로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저녁 6시. 정미가 퇴근한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순자는 말하고 싶다. 정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은숙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있어요. 오늘 어머님이 많이 피곤해 하셔서 약을 좀 일찍 드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엄마 약 잘 드셨어요? 응, 먹었어. 순자는 거짓말을 한다. 은숙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은숙이 집을 나간 후 정미가 순자에게 묻는다. 엄마 요즘 은숙 선생님 어떠세요? 잘 도와주시죠? 순자는 잠깐 망설인다. 정미에게 힌트라도 주고 싶다. 정미야, 그 사람 조심해야 해.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느낌이 이상해. 정미는 순자의 말을 치매 증상으로 받아들인다. 엄마 괜찮아요? 은숙 선생님은 자격증도 있으시고 경력도 많으셔요? 순자는 답답하다. 정미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한다.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다시 본다. 민수와 은숙의 불륜 장면, 정미를 해치려는 계획에 대한 대화, 보험금을 노리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정미를 완전히 설득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말이다. 순자는 다짐한다. 내일부터는 더 치밀하게 감시하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정미를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이 조금씩 들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더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새벽 2시. 순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혹시 민수나 은숙이 또 몰래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로 현관에서 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다. 순자는 긴장한다. 또 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 들키면 위험하다. 발걸음 소리가 정미의 방으로 향한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간다. 이번에는 민수 혼자 온 것 같다. 그가 정미의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순자가 문틈으로 보니 민수가 정미의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를 끼워 넣는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다. 이미 정미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촬영한다. 민수가 서류를 위조하는 결정적 순간을 말이다. 민수가 일을 마치고 나가려 한다. 순자는 재빨리 거실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번에는 실수를 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이다. 덜컹. 작은 소리지만 정적 속에서는 크게 들린다. 민수가 멈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거실을 살핀다. 순자는 재빨리 소파에 누워 잠든 척한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민수가 거실로 온다. 순자 근처까지 다가온다. 잠깐의 정적. 민수가 순자를 관찰하고 있다. 다행히 순자가 약을 먹고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민수가 안도하며 집을 나간다. 순자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휴대폰을 주워든 순자는 오늘 촬영한 영상을 확인한다. 민수가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까지 담겼다. 이제 정말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정미에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순자는 결심한다. 내일 은숙이 오면 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겠다고. 그리고 그때 정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하지만 순자는 모르고 있었다. 내일이 자신에게 가장 위험한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오전 7시. 정미의 알람이 울린다. 박순자는 이미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민수가 서류를 위조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이 휴대폰을 떨어뜨려 거의 들킬 뻔했던 그 아찔한 순간들. 정미가 방에서 나온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인다. 중환자실에서의 연속된 야근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고 어깨가 축 처져 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순자는 정미를 바라본다. 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다. 남편이 배신자라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살인자라는 것을, 그들이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미의 지친 얼굴을 보니 말문이 막힌다. 정미야, 커피 마실래? 정미가 부엌으로 향한다. 순자도 따라간다. 정미는 원두커피를 내리기 시작한다. 평소 습관대로 진한 아메리카노를 만든다. 그런데 순자는 어젯밤 들었던 은숙과 민수의 대화를 떠올린다. 정미 커피에 조금씩만 타라는 민수의 목소리. 그들이 정미의 커피에 뭔가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정미가 커피잔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순자가 재빨리 행동한다. 아, 순자가 일부러 커피잔에 팔을 부딪힌다. 뜨거운 커피가 식탁 위로 쏟아진다. 엄마, 뭐 하세요? 정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난다. 새로 갈아입어야 할 옷, 치워야 할 바닥, 그리고 다시 내려야 할 커피. 이미 지친 상태에서 추가로 생긴 일거리다. 미안해, 실수했어. 엄마, 조심하셔야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미가 티슈로 바닥을 닦으며 한숨을 쉰다. 순자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정미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정미가 다시 커피를 내린다. 이번에도 순자는 기회를 노린다. 정미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또다시 커피잔을 건드린다. 엄마, 또 뭐 하세요? 이번에는 정미의 목소리가 확실히 화가 났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반복되는 실수가 그녀를 자극한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치매라고 해서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죠? 순자의 가슴이 찡하다. 딸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도 서럽지만 자신을 진짜 치매 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 가슴 아프다. 정미야, 엄마가.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피곤하다고요? 정미가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이미 상처는 생겼다. 커피는 나중에 마실게요. 늦겠어요? 정미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한다. 순자는 거실로 돌아가 앉는다. 마음이 무겁다. 딸을 지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딸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30분 후 정미가 나간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간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다. 9시 정각. 딩동. 은숙이 온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순자는 은숙을 바라본다.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이제 순자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안다. 은숙이 거실을 둘러본다. 식탁 위에 아직 커피 자국이 남아있다. 어머님 여기에 뭘 흘리셨어요? 커피 실수로 엎었어. 은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짓는다. 괜찮아요. 제가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은숙이 청소를 하는 동안 순자는 그녀를 관찰한다. 은숙이 계속 부엌 쪽을 힐끗거린다. 특히 커피 머신 근처를 자주 본다.
청소를 마친 은숙이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낸다. 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다. 어머님, 정미 씨가 부탁하신 건강보조제예요. 순자는 그 봉지를 유심히 본다. 건강보조제라고 하지만 포장지도 없고 라벨도 없다. 명백히 수상한 물질이다. 매일 커피에 타서 드시라고 하셨어요. 순자의 심장이 뛴다. 바로 이것이다. 민수와 은숙이 정미의 커피에 타려던 그 물질. 은숙이 커피를 새로 내린다. 그리고 그 하얀 가루를 넣으려 한다. 순자는 또다시 행동에 나선다. 갑자기 일어나면서 테이블에 부딪힌다. 커피잔이 떨어져 깨진다. 어머님, 위험해요. 은숙이 놀라며 달려온다. 순자는 일부러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척한다. 아이고, 다리에 힘이 없네. 은숙이 순자를 부축한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깨진 유리에 다치셨나요?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은숙이 깨진 유리를 치운다. 하지만 계속 순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본다. 정오가 되자 은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다. 은숙이 확인하고는 급히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순자는 귀를 바짝 세운다. 어머님이 자꾸 커피를 엎어요. 이상해요. 상대방이 뭔가 말한다. 네, 2번이나요. 그냥 실수일까요? 다시 상대방의 목소리. 알겠어요.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전화가 끊어진다. 순자는 긴장한다. 다른 방법이라니. 은숙이 부엌으로 가서 점심을 준비한다. 순자는 은숙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한다. 은숙이 밥을 하면서 또 다른 작은 병을 꺼낸다. 액체가 담긴 병이다. 그리고 그것을 국에 몇 방울 떨어뜨린다. 순자는 소름이 돋는다. 이번에는 국에 독을 탄 것이다. 점심시간. 은숙이 식탁에 밥을 차려놓는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순자는 국그릇을 보며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을 엎을 수도 없고 먹지 않으면 의심받을 것이다. 순자는 국을 떠서 입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실제로는 먹지 않고 입안에만 머금는다. 그리고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자리를 뜬다. 화장실에서 국을 뱉어낸다. 그리고 물로 입을 헹군다. 조금이라도 삼켰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은숙이 자신의 그릇을 확인하는 것을 본다. 국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님 국을 많이 안 드셨네요. 배가 안 고파서. 몸에 좋은 거니까 다 드세요. 순자는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야 한다. 국을 조금씩 떠서 입에 넣는 척하고 몰래 휴지에 뱉는다. 은숙이 만족스러워한다. 순자가 독이 든 국을 다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후 2시. 은숙이 또 전화를 받는다. 네, 점심에 넣었어요. 다 드셨어요. 순자는 등골이 서늘하다. 언제쯤 효과가 나타날까요? 상대방이 대답한다. 2시간 정도요? 알겠어요. 순자는 계산해 본다. 2시간이면 오후 4시다. 그때쯤 자신이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후 3시. 은숙이 계속 순자를 관찰한다. 언제 약효가 나타날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머님 몸이 어떠세요? 괜찮아. 좀 졸리지 않으세요? 순자는 은숙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기를 해야 한다. 조금 졸린 것 같아. 은숙의 얼굴이 밝아진다. 그럼 좀 누우세요. 순자가 소파에 눕는다. 눈을 감고 잠든 척한다. 은숙이 순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한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효과가 시작됐어요. 은숙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낸다. 30분이 지났다. 은숙이 순자를 깨우려 한다. 어머님. 순자는 천천히 눈을 뜬다. 응? 잠들었나? 네, 깊이 주무셨어요. 순자는 은숙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오후 5시. 은숙이 집을 나갈 준비를 한다. 어머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응, 고생했어. 은숙이 나간 후 순자는 즉시 행동에 나선다. 오늘의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한다.
은숙이 커피에 넣으려던 하얀 가루, 국에 넣은 액체,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며 사진을 찍은 것까지.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은숙이 사용한 그 작은 병을 찾는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을 발견한다. 이것도 중요한 증거다. 병을 꺼내서 냄새를 맡아본다. 무색무취지만 뭔가 화학물질 같은 냄새가 난다. 순자는 이 병을 안전한 곳에 숨긴다. 나중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저녁 7시. 정미가 퇴근한다. 아침에 화를 낸 것 때문인지 어색한 분위기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아침에 제가 화를 낸 거 미안해요. 순자의 마음이 아프다. 정미가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미는 모른다. 자신이 어머니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괜찮아. 엄마가 실수했으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정미가 말한다. 엄마 내일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요? 좀 늦을 것 같아요? 순자는 불안해진다. 정미가 늦게 오는 날에는 항상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 몇 시에 와? 11시쯤 될 것 같아요? 순자는 걱정된다. 혹시 그 시간을 노려 민수와 은숙이 뭔가 시도할지 모른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한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내일을 대비한다. 은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약을 바꿔치기 했지만 이제는 직접 독을 타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까지 찍었다. 순자는 확신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계획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내일은 더 위험할 것이다. 정미가 늦게 오는 것을 이용해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할지 모른다. 순자는 휴대폰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본다. 불륜 장면, 음모 대화, 서류 위조, 그리고 오늘의 독투입까지.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하다. 정미를 완전히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순자는 내일이 그날이 될 것이라고 예감한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그리고 가장 위험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새벽 3시. 순자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다. 마음이 무겁다. 딸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정미는 자신의 유일한 딸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한다. 순자는 다시 한번 다짐한다. 내일은 반드시 결정적 증거를 잡겠다고. 그리고 정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설령 정미가 믿지 않더라도, 설령 치매 환자 취급을 받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오전 10시. 정미가 출근한 지 1시간이 지났다. 박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현관 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늘은 은숙이 오는 날이 아니었다. 하지만 순자는 불안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의 행동이 들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커피를 계속 업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행동들.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일관성 있는 패턴이었다. 민수나 은숙이 의심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은숙의 것이 아니다. 더 익숙한 소리. 민수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다. 문이 열리고 김민수가 나타난다. 평소 출근 시간과는 다른 때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서려 있다.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훑어본다. 순자는 뜨개질에 집중하는 척하지만 온 신경이 곤두서 있다. 어머님, 혼자 계시네요. 응, 민수구나.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온다.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다. 친절한 사위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경계하고 탐색하는 포식자 같은 느낌이다. 민수는 순자 맞은편 소파에 앉는다. 하지만 편안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순자를 관찰하듯 앉는다. 순자는 계속 뜨개질을 하지만 바늘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 어머님, 요즘 컨디션이 어떠세요? 목소리에 가시가 돋아있다. 평소에 다정한 사위 목소리가 아니다. 그냥 그래. 민수가 순자의 손동작을 유심히 본다. 뜨개질하는 손놀림이 치매 환자치고는 너무 정교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다. 민수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간다. 순자는 그의 행동을 주시한다. 민수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부엌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들린다. 민수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곧 찾은 듯한 소리가 난다. 민수가 거실로 돌아온다. 손에는 작은 봉지가 들려있다. 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 은숙이 어제 가져온 바로 그것이다. 어머님, 이게 뭔지 아세요? 순자는 모르는 척한다. 뭐야 그게? 은숙 씨가 어머님 건강을 위해 가져온 건데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도 안 줄었네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한다. 순자는 긴장한다. 커피에 타서 드리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안 드신 것 같네요. 순자는 당황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커피 요즘 잘 안 마셔. 그렇군요. 그럼 어제 국은 어떠셨어요? 이번엔 더 직접적인 질문이다. 민수가 은숙으로부터 어제 일에 대해 들었다는 것이다. 맛있었어. 민수가 순자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그 시선이 너무 날카로워서 순자는 뜨개질 바늘을 꽉 쥔다. 민수가 갑자기 순자의 손에서 뜨개질을 빼앗는다. 어머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위협적이고 무서운 목소리다. 정말 치매세요? 순자의 심장이 쿵쾅거린다. 발각됐다. 민수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챈 것이다. 무슨 말이야? 치매 환자가 이렇게 정교하게 뜨개질을 할 수 있나요? 치매 환자가 매번 정확한 타이밍에 커피를 엎을 수 있나요? 민수가 순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순자는 뒷걸음질 친다. 치매 환자가 독이 든 음식을 그렇게 교묘하게 피할 수 있나요?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다. 민수가 순자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순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누른다. 앉아 계세요, 어머님. 목소리에 협박이 담겨 있다. 순자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앉는다. 민수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리고 순자의 두 손목을 꽉 잡는다. 어머님,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민수의 소나기가 점점 세진다. 손목이 아프기 시작한다. 대답하세요. 민수가 소리를 지른다. 순자가 움찔한다. 아무것도 모르겠어. 민수가 비웃는다. 아직도 치매인 척 하시려고요? 소용없어요. 이미 다 들켰다고요. 민수가 순자의 손목을 더 세게 잡는다. 순자가 아파한다. 어머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은숙이와 나를 말이에요. 순자는 여전히 모르는 척한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확신하고 있다. 민수가 갑자기 순자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순자가 말린다. 뭐 하는 거야? 휴대폰 어디 있어요? 민수가 거실을 뒤지기 시작한다. 소파 쿠션을 들추고 서랍을 열어본다. 순자는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휴대폰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다행히 휴대폰은 침실 옷장 깊숙이 숨겨져 있다. 민수가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이다. 민수가 찾지 못하자 더욱 화를 낸다. 숨겨둔 거 맞죠? 우리 사진 찍은 거 맞죠? 순자는 계속 침묵한다. 민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진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미한테 뭔가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민수가 순자의 턱을 거칠게 잡는다. 거짓말. 순자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간다. 민수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 어머님, 잘 들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악마 같다. 정미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거예요. 순자의 눈이 커진다. 요양원이라니. 아니, 요양원도 아니에요. 정신병원에 보낼 거예요. 치매가 악화되어서 망상증까지 생겼다고 하면서요. 민수가 순자를 내려다본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갑다. 누가 믿겠어요? 치매 할머니의 말을 사위가 아내를 죽이려 한다는 헛소리를. 순자가 떨기 시작한다. 민수의 협박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민수가 순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어머님, 선택하세요. 조용히 계시면서 우리 계획에 협조할 건지 아니면 정신병원에서 여생을 보낼 건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목이 메어온다. 민수가 순자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침실로 향한다. 순자가 급히 뒤따라간다. 민수가 침실을 뒤지기 시작한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진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다. 다행히 휴대폰은 옷장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사이에 숨겨져 있어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민수가 찾지 못하자 더욱 분노한다. 순자에게 돌아온다. 어디 숨겨뒀어요? 모르겠어. 뭘 찾는 거야? 민수가 순자의 어깨를 거칠게 잡고 흔든다. 그만 거짓말해요. 순자가 비틀거린다. 75세의 노인에게는 너무 거친 행동이다. 민수가 순자를 침대 쪽으로 밀친다. 순자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다. 아, 순자가 바닥에 넘어진다. 이마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피가 난다. 민수는 놀라지만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어머님이 또 넘어지셨네요. 치매 때문에 자주 넘어지시잖아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는다. 은숙이한테 어머님이 또 넘어지셨다고 해야겠어요. 순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민수를 올려다본다.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눈가에 닿는다.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는다. 어머님, 마지막 경고예요. 정미한테 절대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민수의 얼굴이 순자에게 가까이 온다. 우리 계획을 방해하면 어머님부터 먼저 처리할 거예요. 순자의 온몸이 떨린다. 직접적인 살해 협박이다. 어차피 어머님도 오래 못 사실 거잖아요. 일찍 가시든 늦게 가시든 별 차이 없어요. 민수가 일어난다. 은숙이가 오면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세요. 알겠죠? 순자는 대답할 수 없다. 너무 무섭고 충격적이다. 민수가 침실을 나가기 전에 돌아본다. 참, 휴대폰은 계속 찾을 거예요. 언젠가는 찾아낼 테니까 각오하세요. 민수가 나간다. 현관문이 쾅 닫힌다. 순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다. 몸이 떨리고 이마는 계속 피가 난다. 30분이 지나서야 순자가 겨우 일어난다. 화장실로 가서 이마의 상처를 확인한다. 생각보다 깊다. 흉터가 남을 것 같다. 순자는 거울 속 자신을 본다. 피범벅이 된 얼굴, 겁에 질린 눈동자.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경험은 처음이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정미를 지켜야 한다. 민수의 협박에 굴복할 수는 없다. 순자는 상처를 간단히 처치한다. 밴드를 붙이고 머리카락으로 가린다. 정미가 보면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민수가 뒤진 흔적들을 정리한다. 소파 쿠션, 서랍, 모든 것이 엉망이다. 정리를 하면서 순자는 생각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수가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 그리고 휴대폰을 찾고 있다. 만약 휴대폰을 빼앗기면 모든 증거가 사라진다. 그리고 자신은 정신병원에 보내질 것이다. 순자는 결심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오늘 밤 정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설령 정미가 믿지 않더라도, 설령 치매 환자 취급을 받더라도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미가 위험하다. 오후 12시. 딩동. 은숙이 온다. 순자는 긴장한다. 민수가 은숙에게 뭔가 말했을 것이다. 문이 열리고 은숙이 들어온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다. 의심스럽고 경계하는 눈빛이다. 은숙이 순자의 이마를 본다. 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어머님, 이마에 왜 밴드를 붙이셨어요? 넘어져서 다쳤어. 은숙이 만족스러워한다. 민수가 미리 말했던 대로다.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침실에서. 은숙이 순자를 자세히 관찰한다.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순자는 민수와의 일 때문에 정말 컨디션이 안 좋다. 숨길 수가 없다. 은숙이 가방에서 주사기를 꺼낸다. 순자는 깜짝 놀란다. 오늘은 주사를 놓아드려야겠어요. 주사? 왜?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요. 영양주사예요. 순자는 거부하고 싶지만 의심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승낙한다. 은숙이 주사를 놓는다. 순자는 그 액체가 무엇인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 주사를 맞은 후 순자는 점점 어지러워진다. 진짜 위험한 물질이었다.
어머님 좀 누우세요. 순자가 소파에 눕는다. 의식이 흐려진다. 은숙이 이 기회에 집안을 수색한다. 민수가 찾지 못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다. 순자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은숙의 행동을 지켜본다. 절대 휴대폰을 찾게 해서는 안 된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은숙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다. 결국 순자는 의식을 잃는다. 은숙의 수색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말이다. 오후 3시. 박순자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는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 은숙이 놓은 주사 때문이다. 눈을 뜨니 거실 천장이 보인다.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은숙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디선가 전화를 하고 있다. 순자는 움직이지 않고 귀를 기울인다. 네, 주사 놨어요. 지금 깊게 잠들어 계세요. 상대방이 무언가 말한다. 민수의 목소리 같다. 아직 못 찾았어요. 정말 잘 숨겨뒀나 봐요. 순자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휴대폰을 찾고 있다는 뜻이다. 모든 증거가 담긴 그 휴대폰을. 침실도 다 뒤져봤는데 없어요.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다시 민수의 목소리. 화장실도 봤고 부엌도 봤어요. 정말 없어요. 순자는 안도한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긴 휴대폰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조금 더 찾아볼게요.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진다. 은숙의 발걸음이 다시 침실로 향한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뜬다. 거실에는 은숙이 없다. 지금이 기회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난다. 몸이 휘청거리지만 참고 견딘다. 침실 쪽에서 물건 뒤지는 소리가 들린다. 은숙이 옷장을 뒤지고 있는 것 같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한다. 휴대폰이 발견될 위험이 있다. 순자는 침실로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은숙이 정말로 옷장을 뒤지고 있다. 옷들을 하나씩 빼내고 서랍을 열어보고 있다. 점점 휴대폰이 숨겨진 곳에 가까워지고 있다. 순자는 급해진다. 뭔가 해야 한다. 순자가 일부러 기침을 한다. 잠에서 깨는 소리를 내는 것이다. 은숙이 깜짝 놀라며 옷장에서 나온다. 급히 옷들을 제자리에 넣으려 하지만 이미 엉망이 된 상태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순자가 침실로 들어온다. 옷장 상태를 본다. 여기서 뭐 했어? 아, 어머님 옷 정리해 드리려고 했어요. 순자는 은숙의 거짓말을 알지만 모르는 척한다. 고마워 근데 어지러워. 주사 때문에 그럴 거예요. 좀 더 쉬세요. 은숙이 순자를 거실로 데려간다. 하지만 은숙의 눈빛은 여전히 수상하다. 휴대폰을 찾지 못해 초조해하고 있다. 오후 4시. 은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또 민수다. 여보세요? 아직도 못 찾았어? 은숙이 순자를 힐끔 본다. 순자는 소파에 누워 잠든 척한다. 네, 정말 어디에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안에 찾아야 해. 더 이상 두면 위험해. 알겠어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그리고 오늘 밤에 실행할 거야. 순자의 심장이 멈출 뻔한다. 오늘 밤에 뭔가를 실행한다는 것이다. 오늘 밤요? 갑자기? 어머님이 눈치챘으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정미 출장 가기 전에 끝내야 해. 순자는 충격을 받는다. 정미가 출장을 간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간단해. 정미가 자고 있을 때 커피에 그걸 다량으로 타는 거야. 많이 타면 맛이 이상할 텐데요. 상관없어. 어차피 한 번만 마시면 되니까. 순자는 온몸이 떨린다. 오늘 밤 정미를 죽이려는 계획이다. 어머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처리하면 되죠. 어차피 치매 환자니까 쇼크사라고 하면 믿을 거예요. 순자는 자신도 함께 죽일 계획이라는 것을 안다. 공포가 몰려온다. 좋아. 그럼 오늘 밤 12시에 시작하자.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진다. 순자는 패닉 상태가 된다. 오늘 밤 12시. 8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은숙이 순자를 확인한다.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안도한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은숙이 나간다. 아마 민수를 만나러 가는 것 같다. 순자는 즉시 행동에 나선다.
침실로 달려가 옷장을 연다. 은숙이 뒤진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다행히 휴대폰은 아직 안전하다.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사이에 숨겨진 채로. 순자는 휴대폰을 꺼낸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충전을 해야 한다. 충전기를 찾아 휴대폰을 충전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상과 사진을 확인한다. 민수와 은숙의 불륜, 독투입 장면, 음모 대화까지 모든 증거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정미가 믿을까? 치매 환자인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순자는 결심한다. 오늘 밤 정미가 돌아오면 무조건 말해야 한다. 설령 믿지 않더라도 경고는 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은숙이 돌아온 것이다. 순자는 급히 휴대폰을 숨기고 거실로 간다. 어머님 혼자 계셨어요? 응. 은숙의 표정이 이상하다. 뭔가 결정한 듯한 표정이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맛있는 걸 해드릴게요. 순자는 불안하다. 저녁에 뭔가 탈 것 같다. 정미 씨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할게요. 정미를 위한 마지막 만찬이라는 뜻일까? 순자는 소름이 돋는다. 은숙이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한다. 순자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다. 혹시 음식에 무언가 탈까봐. 다행히 저녁 요리에는 별다른 것을 넣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 오후 7시. 정미가 퇴근한다. 다녀왔어요? 어머님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미가 순자의 이마를 본다. 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엄마 이마는 왜 그래요? 넘어져서 다쳤어. 또 넘어지셨어요? 조심하셔야죠. 정미가 걱정스러워한다. 하지만 은숙의 설명을 들으며 치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이 함께 앉는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지만 순자만은 긴장하고 있다. 엄마 내일부터 3일간 출장 가요? 순자의 심장이 뛴다. 정미가 내일 출장을 간다니. 그럼 오늘이 마지막 밤이다. 출장 어디로 가세요? 부산이요? 병원 컨퍼런스 참석하러요? 그럼 어머님은 혼자 계셔야 하네요.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은숙 선생님이 더 자주 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순자는 은숙의 말에 소름이 돋는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려는 것이다. 저녁을 마친 후 은숙이 집을 나간다. 내일 일찍 올게요. 어머님 잘 돌봐드릴게요. 은숙이 나간 후 순자는 정미에게 말하려 한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미야, 네, 엄마. 그 조심해야 해. 뭐려? 민수. 민수 조심해. 정미가 놀란다. 민수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는 망설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사람 이상해. 엄마 또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민수가 뭐가 이상해요? 정미가 순자의 말을 치매 증상으로 받아들인다. 정미야, 엄마 말 믿어줘. 엄마 걱정 마세요.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답답하다. 정미가 전혀 믿지 않는다. 밤 10시. 정미가 잠자리에 든다. 엄마 일찍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요. 응, 조심해. 정미가 자러 들어간다. 순자는 거실에 혼자 남는다.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밤 12시에 민수와 은숙이 올 것이다. 정미를 죽이기 위해서. 순자는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뿐이다. 믿어줄까? 순자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들을 다시 본다. 분명한 증거들이지만 화질이 좋지 않고 음성도 명확하지 않다. 밤 11시. 순자는 결심한다. 직접 막아야 한다. 정미를 깨워서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순자가 정미의 방으로 간다. 문을 두드린다. 정미야, 엄마? 왜요? 잠들었는데. 급한 일이야, 나와줘. 정미가 나온다. 잠옷 차림이다. 뭔데요? 화장실 가실 거예요? 아니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정미가 거실로 나온다. 순자가 휴대폰을 꺼낸다. 이것 좀 봐.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와 은숙이. 둘이. 순자가 동영상을 재생한다. 민수와 은숙의 불륜 장면이 나온다. 정미가 화면을 본다. 하지만 화질이 어둡고 흐릿해서 명확하지 않다. 엄마, 이게 뭐예요? 뭔 영상이에요? 민수야, 민수와 은숙이 불륜이야. 엄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미가 화를 낸다. 어디서 이런 이상한 영상을 구하셨어요? 내가 찍었어. 직접 봤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순자는 절망한다. 정미가 전혀 믿지 않는다. 정미야, 위험해. 오늘 밤에. 그만하세요. 정말 화가 나요? 정미가 소리를 지른다. 치매라고 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순자의 마음이 무너진다. 딸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 휴대폰도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런 이상한 영상이나 찍고. 정미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다. 순자가 막는다. 안 돼. 증거야. 증거가 아니라 망상이에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때 현관에서 소리가 들린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다. 순자와 정미가 현관을 본다. 민수가 들어온다. 무슨 일이에요? 소리가 들려서. 민수야,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민수의 눈이 순자의 휴대폰에 머문다. 그 눈빛이 변한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순자는 휴대폰을 꽉 쥔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엄마가 당신과 은숙 선생님이 불륜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영상을 보여줘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머님이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민수가 순자에게 다가온다. 어머님, 휴대폰 주세요. 안 줘. 순자가 휴대폰을 품에 꼭 안는다. 민수가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 순자가 저항한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순자와 민수가 휴대폰을 놓고 실랑이를 벌인다. 그때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다. 민수가 재빨리 주워든다. 이런 이상한 것들 보시면 안 되죠. 민수가 휴대폰을 확인한다.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안다. 정미야, 어머님을 좀 달래줘. 나는 이걸 처리할게. 민수가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간다. 순자는 절망한다. 하지만 이때 순자는 마지막 힘을 낸다. 정미를 지키기 위해서다. 정미야. 커피 마시지 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커피에 독 탔어. 죽으려고 해. 정미가 어이없어 한다. 엄마,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때 부엌에서 민수가 나온다. 손에는 부서진 휴대폰이 들려있다. 다 부쉈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순자는 절망한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딸을 지켜야 한다. 순자는 정미를 꽉 붙잡는다. 정미야, 엄마 말 믿어줘. 정말 위험해. 엄마, 놓으세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민수가 나쁜 놈이야. 널 죽이려고 해. 민수가 다가온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순자는 민수를 노려본다.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아. 민수의 표정이 변한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한다. 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미를 지키려 한다. 비록 모든 증거를 잃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3개월 후. 법정. 박순자는 증인석에 앉아 있다. 75세의 그녀지만 오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당당하다. 재판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한다. 증인께서는 지난 6개월 동안 피고인들의 범행을 목격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순자의 목소리가 잠깐 떨린다. 하지만 곧 이어진다. 하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큼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본능이었죠. 방청석에서 정미가 눈물을 닦는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다. 순자는 민수와 은숙을 번갈아 본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혹시 또 몰래 들어와서 딸에게 해를 가할까봐 75살 된 늙은 몸으로 밤새 지키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린다. 커피를 엎을 때마다 딸이 화를 냈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그 커피에 독이 들어 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믿어줬겠습니까? 재판장이 숙연해진다. 순자의 증언이 계속된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딸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평생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만 보고 제 말을 헛소리로 치부할 때, 그때가 가장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미가 흐느껴 온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만 해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으면 저도 살 수 없으니까요. 순자가 잠깐 말을 멈춘다. 감정을 추스른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들키면 저부터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검사가 질문한다.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순자가 민수를 바라본다. 피고인 김민수가 제 정체를 눈치챘을 때였습니다. 저를 밀쳐서 넘어뜨렸고 이마에 상처가 났습니다. 순자의 이마에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다. 그때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님부터 먼저 처리하겠다고. 직접적인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딸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증인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자와 정미는 법원 밖으로 나온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다. 정미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이 벤치에 앉는다. 정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한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너를 탓하지 않아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정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힌다.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순자가 정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무섭긴 했지 하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저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고생이 아니야. 사랑이었어. 순자의 말에 정미가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널 지킬 거야. 그게 엄마니까. 두 사람이 서로 껴안는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과 오해가 모두 녹아내리는 순간이다. 한 달 후, 민수는 살인미수, 횡령, 보험사기 미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은숙은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받았다.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정민은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한다. 엄마 치매 진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반은 진짜였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가끔 헷갈리기도 했지. 순자가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너를 지키려면 깨어 있어야 했지. 정민은 어머니의 말에 또 한 번 감동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치매마저 이겨낸 것이다. 그런데 정미야, 엄마가 또 하나 비밀이 있어. 또 비밀이요? 순자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낸다. 내 아버지가 남긴 비밀 계좌야. 정미가 통장을 본다. 잔액란에 적힌 숫자에 깜짝 놀란다. 30억이요? 아버지가 사업할 때 비상금으로 모아둔 거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미는 말문이 막힌다. 이제 우리 여행이나 다니자. 그동안 못한 이야기도 하고. 엄마? 바닷가 마을 어때? 거기서 조용히 살면서. 정미가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2주 후,
부산 근처의 작은 바닷가 마을. 순자와 정민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매일 아침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저녁에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 정민은 어머니의 치매가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낀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안해지니 증상이 호전된 것이다. 엄마 행복해요? 물론이지. 내가 안전하니까. 순자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75년을 살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뭔지 알아? 뭐예요? 널 지켜낸 것. 정미의 눈에 또 눈물이 맺힌다. 엄마로 태어나서 너 같은 딸을 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저도요, 엄마? 엄마 같은 어머니를 둔 게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본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순자는 생각한다. 지난 몇 개월간의 고통과 절망이 있었지만 결국 딸을 지켜냈다. 그리고 딸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치매라는 병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두렵지 않다. 딸이 곁에 있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미도 마찬가지다. 어머니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자신을 지켜왔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랑살랑 흔든다. 평화롭고 따뜻한 오후다. 순자가 정미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정미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널 지켜왔어. 내가 5살 때 높은 미끄럼틀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도,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 때문에 위험에 빠졌을 때도, 고등학교 때 사춘기로 방황하며 엄마에게 소리치고 문을 쾅 닫으며 나갔을 때도 그 모든 순간에 엄마는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38에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 엄마는 반대했지. 뭔가 믿을 수 없는 느낌이 들었거든. 나이도 많고 이혼 경력도 있고. 하지만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내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 결혼식 날 너의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지만 내가 웃고 있으니까 엄마도 웃었어. 그 후로도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참았지. 엄마의 감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정말로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설령 치매 환자 취급을 받더라도, 설령 내가 믿지 않더라도 엄마는 널 지켜야 했어. 그게 엄마니까. 75년을 살면서 가장 확실한 건 하나야. 엄마는 널 사랑한다는 것.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너만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게 엄마의 마음이야. 정미야, 엄마가 널 지켜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었다. 조건 없는 희생, 끝없는 인내,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75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딸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그 마음. 정민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깨닫는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은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딸의 행복 전체였다. 이제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오해와 불신의 시간은 끝났다. 앞으로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소중히 보낼 것이다. 바닷가 마을의 평온 속에서 어머니와 딸의 진실된 사랑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것이다. 구독, 좋아요는 늘 감사합니다.